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발표를 이렇게 저기 좀 이제 브리핑을 그래도 좀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가만히 지켜보니까 우리 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이게 또 뭐 좀 진행되는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억측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사위원회에서 뭐 제대로 뭐 조사를 했는지 또 그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사실 우리 이사회 때도 브리핑을 뭐 거의 안 한 상태였었는데 그래서 그냥 팩트 부분에 준해서 좀 간단하게만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가 맞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써온 거 그냥 읽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019년 8월 20일 날 이사회 때 이제 조사 특위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영식 총무이사하고 김민경 재무이사, 정영보 공보이사, 장재환 홍보이사, 김욱 법제이사, 5명 위원들과 함께 2019년 10월 6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 날 초도 회의부터서 9월 10일 3차 회의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제보를 받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보 자료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놓고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이제 의견을 그렇게 나누는 자리가 있었고 또 이제 협회 이제 공식 어떤 뭐 입출입 기록부터 해서 이제 전체적인 것들, CCTV랑 이런 것들 좀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차 회의부터서 6차 회의까지는 이제 관련 직원 5명에 대해서 이제 청문 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청문 내용은 모두 동의한 다음에 녹음을 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회의가 10월 6일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7차 우리 조사 특위 이제 전체 회의에서 이제 최종 보고서 이제 협회장님한테 보고할 이제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제 채택한 다음에 10월 9일 날 이제 김철수 협회장님께 저희들이 조사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배경을 이제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직접적인 배경은 이제 뭐 최무국장의 어떤 비위와 관련 제보가 있다고 해서 제보로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확정하기 위해서 다 아시다시피 뭐 컴퓨터를 이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이제 뭐 소란이 있었고 이제 요거다 관련해서 당일날 이제 협회 이제 박모 국장을 성동경찰서에다가 비밀 침해죄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요거는 무혐의로 종결이 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도 이제 조사위원회가 이제 다 활동이 끝나고 나서 또 벌어진 일이 10월 15일 날 이제 최모 국장이 박모 국장을 건조물 침입죄로 이제 재고발을 했고 또 총무국 박모 국장을 컴퓨터 봉인과 관련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어떤 걸로 이제 추가 고발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명확한 거는 기자회견 끝나고 제가 통화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태 추이에 따라서 이제 원만히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지금 뜻하고는 무관하게 불미스러운 일이 연이어 이제 발생하고 있고 또 여기를 둘러싸서 부정확한 억측들이 계속 있어 왔으니까 부득이 조사 결과를 오늘 요약해서 알려드리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뭐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뭐 실정법 위반 여부에 따른 판단은 아니니까 참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 이제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자 하는 매우 부적절한 의도가 담긴 문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작성자와 조력자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제보하고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모 경찰서 이제 형사들과 접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모 네트워크 치과하고 이렇게 교류하고 활동했던 것들도 저희들이 저희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모 이제 치과 전문지에서 이제 기사화를 시킨다거나 상당히 좀 조직적인 작업이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제 최 목장은 가장 시험 내부 문서 등을 이제 수시로 이들한테 제공한 정황을 이제 우리 제보 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금전이 오갔던 은행 계좌하고 이제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보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 그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 이제 최고국장 컴퓨터로 이제 그 비롯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제일 잘한다는 이제 명정보기술이라는 데서 이제 포렌식에서 데이터 복구 작업을 시도를 했지만 완전히 초기화가 돼서 공장 초기화 된 상태라서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국장은 이제 컴퓨터 복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사무국의 어떤 공공 비품이라고 할 수 있는 학술 그 컴퓨터 내에 뭐 공식 정보나 개인 정보 포함한 모든 자료를 직접 초기화 작업을 했을 걸로 추측을 하는데, 해당 전자기록 백업 파일의 소재는 그 최목장이 알려주지 않으셨고요. 저희들 조사 특위에도 이제 이거를 뭐 제출에 대한 거는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히셨었습니다. 저희들이 2개월이 조금 못 되는 동안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 조언을 통해서 권고 사항과 제보 자료를 일체를 인사위원장님이 협회장님께 2019년 10월 9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그 이후에는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아까 처음으로 얘기해달라 그런 게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최모 국장의 인격을 보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좀 불미스러운 사건을 호의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게 화합의 차원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워낙 그 의혹들이 좀 많고 조사위원회가 도대체 뭘 한 거냐라는 좀 그러한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아마 이 자리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기자님들 조사위원회 활동에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몇 분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기자들이 대부분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전제로 지금 말씀. 임원으로서 조금 직원으로서 아니, 내가 임원으로서 이제 느끼기에 이제 직원이 어떤 협회 압수수색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희를 그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저기 그 모 네트워크 거기하고도 이렇게 교류가 했다라는 것 좀 그런 정황이 아니라 사실 이제 직접적인 어떤 제보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서울 시내 소재에 있는 이제 경찰서 거기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1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을 해 왔었다라는 것들을 저희 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뭐 추가해서 말씀해드렸던 건데, 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그 제보에 의해서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모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그 자료를 이렇게 보내온 겁니다. 회원이 옆에로 네. 아까 그 과정에서 그 자금 지원, 예. 뭐 돈이 오갔다는 말씀이 얼핏 좀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지원을 했고 누가 지원을 받았다는 건가요? 글쎄 그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전 임원, 전직 임원이 일단 최모 국장을 통해서 이제 누구한테 전달이 됐던 거가 있다. 좀 제가 조금 말로 옮기겠습니다. 오늘.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사실 뭐 요즘 고소고발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기사 쓸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좀 짐작할 수 있는 뭐라도 없이 그냥 그런 제보가 있었다. 그거는 저희들이 서류로 갖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하고 액수까지 다 특정하고 계좌번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규모는 일단 수백만 원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직 임원이라고 그러면은 뭐 회장부터 이사들까지 뭐 감사는까지는 거죠 임원에. 뭐 그거는 뭐 일단 감사님은 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원이라고 그러면 보통 뭐 이사부터 뭐 회장부터 이사들까지 이렇게 되시는데 그 범위를 좀 추측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적은 없나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쓰려면 뭐 근거가 어느 정도는 우리도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면은 뭐 피보도를 전제로 해서 그런 거 다 보여주신다든지 뭐 근데 그래- 그거를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네. 비보도를 전제로 혹시라도 그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 조사위원들하고 해서 뭐 오픈해도 될 것 같으면은 해야 되는데 워낙 저희 프라이버시 강한 거기 때문에 어디를 특정을 해드리면은 다 짐작해서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최소한 내가 썼다가 고소는 당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눈으로 어떤 거를 실체를 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만 듣고 이제 썼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고소고발 들어오면은 혹시 고소고발 들어오게 되면 제가 그거는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들어오면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겠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기 뭐 은행 계좌하고 있는 거 예. 저기 그다음에 송금한 액수 그거는 저희들이 제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배석하는 게 적절한지 안 한지 사실은 이제 고민이 좀 됐었고 지금 이 부분은 이런 자리가 참 이 자체가 저는 참 마음이 참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1일 개소법 그 후속 조치에 대한 5개 보건단체장이 모인 그 정말 의미 있는 국회 토론회도 있었고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11월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치약연구원 설립 법안을 국회에서 다루는 지금 그 중요한 사실 시점입니다. 이런 중요한 대외적으로 또 뭐 내부 현안도 많습니다만은 대외적으로 중요한 현안을 앞두고 있는 때 모든 측근의 힘을 모아서 전력 투구해야 될 시점에 또 내부적으로 뭐 사무국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정말 힘을 낭비하는 어떤 적절한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협회장으로서 아주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이감스러운 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는 의미는 그 직원의 어떤 일탈 행위에 대해서 그 사실은 그 부분을 뭐 다 한에서 열까지 공개하고 거기에 어떤 처분을 가고 어떤 이런 그런 차원을 설명드리는 자리라기보다는 저희가 여기 계시는 최치원 부회장이 이 부분이 처음에 제보가 왔을 때 그때 이건 참 여러 가지 부적절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뭐 자료도 그렇고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걸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그냥 뭐 어떤 근거 없이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사회에서 조사위원 구성을 했습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을 의결을 했습니다. 자, 그 후에 조사가 이루어졌고 인사위원회 보고가 돼서 그 인사 조치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아까 그 우리 이재원 홍보이사가 얘기한 대로 이사회에서도 아주 최소한의 그냥 처분 내용만 발표하는 식의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가급적이면 외부로 이런 것이 노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봉합을 하고 또 본인이 어떤 자성의 시간을 갖는다면은 크게 사건 자체를 확대시키지 않고 내부 파업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컸습니다. 근데
그 조사위원회 결론에 따라 거기는 지금 우리 직정부 회장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내용이 다 오늘도 뭐 사실은 다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다 적시가 돼서 인사위원회 보고가 돼서 인사위원들이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는 내년 4월에 정년 퇴임입니다. 30년 봉직한 직장에서 몇 달 앞두고 있는 그 당사자를 저희가 어떤 중징계해서 하는 것도 과연 도의적으로 적절할까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저희 규정상에 인사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경징계 부분이 있고 좀 중징계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가벼운 중징계를 저희가 처분을 내린 걸로 의견을 모았고 저희 이사에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위원회 결정이 난 이후에 그 최모 국장은 다시 2차로 같은 그 국장을 다시 또 다른 죄목으로 고발을 하는 상황으로 이게 전개가 되니까 참 당황스럽고 그래서 그 후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조사위원회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뭐 다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가급적인 봉합하는 차원에서 쭉 하다 보니 조사위원회는 구성이 됐고 조사는 이루어진 것 같은데 협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나오는 얘기는 없고 경징계가 내리고 하다 보니 이거 뭐 왜 조사위원회 구성을 했고 도대체 뭐 아무 일도 없는 가지고 이렇게 자꾸 뭐 확대해서 자 그러다 보니 한간에 오히려 부적절한 억측과 오해와 이런 부분이 자꾸 퍼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는 다 오픈해 민감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게 다 저희가 오픈했을 때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는 덮고 봉합하고자 잘 내적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팩트 이상한 오해와 억측을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기 위한 그런 자료를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거기 따라서 질문의 어떤 수위랄까 이것도 저희들이 참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어느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면 우리 조사위원장께서 뭐 어느 정도까지 또 수위를 맞춰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 이상 대답 못 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찌꺼기를 위하는 마음에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김정규 국장님 아까 그 말씀하셨던 어떤 그 송금 부분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까 봐서 그러는데 전직 임원이 최모 국장한테 보냈던 걸 최모 국장이 가져간 게 아니라 여기 또 전달을 한 걸로 나와요. 거기서는 그 모 기자한테 전달하는 걸로 나왔고 혹시라도 여기서 돈이 멈췄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아서 여기서 전달했다 이렇게 고객 팩트입니다. 그게 돈이 흘러가는 게 4단계가 되는데 모 임원한테서 최모 국장한테로 가고 모 기자한테로 가서 또 어딘가로 또 갔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 기자한테 가는 것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예. 지금 그 담당 그 직원을 그래도 좀 화합 차원에서 그 조금 얕은 징계를 내 구체적인 좀 징계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징계는 주시죠. 저겁니다. 그 뭐 잘 아시니까 뭐 학술국장인데 네. 그 학술국장으로서의 업무만 내세하는 그 직위 해제. 그리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학술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가벼운 경징계를 내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뭐 아주 구체적인데 지금 사안 자체를 그러면 지금 협회 자체를 뭐 소위 경찰서 압수수색을 기획을 하고 시도를 했다. 그것도 모 네트워크가 거의 연계가 돼가지고 근데 이게 뭐 직외 정도의 어떤 경징계를 하는 어떤 부분들이 적절하냐 이런 좀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논의를 했는데 이게
미술한 말 쓰기도 그렇고 참 이건 너무 적절치 않은데 시도를 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거 자체로 뭐 우리가 또 뭐 성사가 또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이상의 징계를 내리는 것도 참 조심스럽고 그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획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시점이 그래서 저 이제 자료를 봐야 되는데 아마 2017년 우리 선거 끝나고 나서부터서 아마 그게 있어서 아마 거의 7개월 또는 12개월 그 정도 조금 진행이 돼 있었던 자료들이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어떤 사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을 기획을 했다면 뭔가 이제 의심되어지는 그랬을 때 밑도 끝도 없이 뭐 협회 압수수색 해달라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어떤 내용이었나요? 어디 글쎄요. 그거 뭐 이미 끝난 그 정도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리세요. 그러니까 김세용 회장의 어떤 예전에 뭐였죠? 검찰 수사 받았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받았던 내용이 이거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게 뭐 정확한 개인 횡령 부분이나 그거를 다시 재수사를 시키는 작업으로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재수사를 시킴으로써 이제 파생되는 것들을 노림수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제 시작된 게 제보로 이제 시작됐다 그러셨고 모 회원이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기사가 될까 싶은 그런 우려가 있어요. 글쎄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꼭 기사 내달라 내는 게 좋다. 저희 그런 의견 전혀 없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회 이사회에서 조사위원회까지 꾸려가지고 뭐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뭐 그런 사안에 지금 다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정도 사안인데 이렇게 경징계를 내렸냐? 뭐 이런 식의. 근데 너무 추측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런 팩트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오늘 말씀드리는 의미이고. 그 팩트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시작되는 시점 그 제보를 한 인물이 회원이라고 그러셨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 회원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개원을 하는 분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제보자 그렇죠. 그런데 적시하지 않았고 우리도 기사를 쓸 때 뭐 좀 곤란한 경우는 A 이사, B 이사 이런 식으로 해주긴 하는데 A 회원까지는 나가지 않거든요. 그냥 정보원이라고 쓰세요. 정보원. 정보. 아니 정보원 뭐 그런 정보원 이게 아니고 정보를 뭐 어떤 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그건 뭐 기사를 쓰고 안 쓰고는 각자 기자들이 판단하면 될 문제인 것 같고요. 혹시 저는 하나 묻죠. 그때 PC 뭐 이렇게 관련해서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박목장을 무슨 비밀 침해죄. 비밀 침해죄 이게 고발했는데 그것은 무혐의가 났는데 무혐의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이후에 지난날 이사회 날 그 같은 국장입니까? 피소된 분이 같은 최 목장이 박 목장을 이번에는 건조물 침입죄로 이렇게 고발을 들어갔고요. 그리고 총무국 박주식 국장이죠. 이제 거기 컴퓨터 두 명을 추가로 해서 그리고 그게 좀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하게 된 어떤 계기라고 봅니다. 컴퓨터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도 컴퓨터 사고 있을 때 김종규 국장님 최 국장님 전화해서 오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꾸로 들을 수 있는데 상당히 친하신 것 같아서 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내용 김대중 제가 국장입니다. 본 것만 말씀드리면은 와서 보니까 최용 국장 컴퓨터가 해체가 돼 있었어요. 해체가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누군지 내가 모르는 분 그리고 박모 국장하고 이제 같이 그 방에 같이 있었고 최모 국장도 이제 거기 있었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뭐 현장 이렇게 컴퓨터 그 말하자면 그때 표현은 해킹이라고 했습니다. 해킹하는 거를 현장에서 잡아서 나한테 연락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진 찍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컴퓨터에가 뭐가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남아 있질 않아요. 어차피 협회 네. 공공 저는 기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이 하다면 그거는 좀 우리 그 법률 조언 주신 분이 그거는 문제가 조금 좀 클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까지 대신 대답을 해야 되는지 기자는 모르겠는데 협회에서 요청을 해서 취재가 왔던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최종화 국장님이 직접 김정규 국장님을 전화를 드린 거죠. 네, 드려서 그 오셔 그때 거는 이제 청문회에서 들었던 어떤 과정이니까 그 기사가 그때 뭐 나올 줄 알았는데 기사는 그때 안 나왔었었고요. 그래서 뭐 저도 그게 기사로서 좀 이끌은 되겠다 싶었는데 그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여러 가지 감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됐고 그 컴퓨터에 아무것도 없었던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받아가지고 그 전에 쓰던 컴퓨터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썼다고 그러고 지금 새로 그거는 김성효 과장 이야기고요. 최모 국장은 받으신 지가 오래됐었던 거죠. 최모 2016년. 저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쓴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제 사회가 틀리니까. 그래서 저 혹시 국내 아니 뭐 질문도 조금 네. 토론이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고문하게 한 가지만 더 오셨다면서 예. 지금 이게 지금 그 협회에서 문서 유출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게 요거 왜 4월달에 한번 문제가 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무효소송단 쪽에 어떤 자료가 이제 흘러나갔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다 이제 그렇게 우리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을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때 나갔던 문서의 내용이 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회계 자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그야말로 정리를 해서 이제 낼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나갔다고 저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런 정도에 나간 자료라면은 지금 이 자료하고 그때 자료하고 어느 게 더 문제가 되는가? 만약에 문제가 어느 게 중요하지 않다면 이렇게 하더라도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결론도 이 자료에서는 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없어서 그건 어떻게 됐나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표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 전에 지금 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는 네. 조사위원회 요거에 한정돼서 저희들은 했던 역할 거고 범위가 요 사건에 한해서만 조사를 한 겁니다. 모든 문제를 조사한 게 아니고 근데 그 건은 요 건에 대해서만 그 조사 현재 위원회 목적이 모 감사님이 그 감사를 하지 않았나요? 다 감사한 거예요. 그 지금 말씀한 김정일 기자가 얘기한 부분은 감사를 그러면 그 감사 결과라도 좀 말씀이 궁금하니까 좀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지금 김정일 기자 말씀하신 이 지금 최 국장 이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좀 논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뭐 서로 비교해서 어떤 게 중하냐 경하냐 이거 따질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오늘은 최 국장 관해서 거기에 좀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문서 유출이라는 그런 부분 그 같은 내용 아닙니까? 저 나간 부분은 다르지만 어쨌든 협회에서 중요한 진짜 내용 지금 문서 유출에 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개 중에 한 가지. 제가 봐서는 그것도 뭐 중요, 이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네. 요번에 이거하고 저는 이제 그쪽은 아예 뭐 그쪽은 제가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요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사실 그 어떤 문서가 이렇게 어디 돌고 하는 것들은 근데 이 어떤 목적을 갖고 그 우리 협회 전체 전체 치과 의사 협회 자체에 그 타격을 줄 수 있는 조금 그 장관님 정말 압수수색 당할 뻔했어요. 저도 너무 구체적으로 나가니까 이게. 저도 궁금한 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이제 당사자인 최모 국장이 그 경찰에 고발하고 이런 것들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봐서 이제 불법이다 아니면 적법이다 가지고 고발을 한 거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무혐의라고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그러면 이게 협회 박모국장이 최모국장의 컴퓨터를 이렇게 뭐 살펴봤다 이런 건 사전에 그럼 다 관련 임원이나 아니면 뭐 이제 박모국장의 뭐 직속 임원분들의 어떤 지시하에서 했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파악 못 해봤습니다. 그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거 그냥 비밀 컴퓨터를 침해죄에 대한 무혐의로 거에 나오나요? 통상적으로? 아니 그냥 컴퓨터 남의 컴퓨터를 그런 무혐의로 나와요? 장면에서 그렇게 파악하지 아니 않았어요. 무혐의로 나왔다고 하는 이거 경찰은 위험한데. 비밀 침해죄로 그 최모 국장이 네. 박모 국장을 비밀 침해죄로 고발을 했는데 문제는 비밀 침해죄는 미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 침해죄로 고발은 했지만 문제는 최모 국장이 비밀을 침해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컴퓨터를 실제로 컴퓨터 겉모양은 봤죠. 겉모양은. 근데 안에 무슨 자료를 뭐 한 글자라도 읽었다든지 그분의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그런 자료를 본 적도 없고 또 실제로 보려고 뭐 노력해서 뭐 이렇게 실제 구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빠진 적도 없고 왜냐하면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조사특위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어쨌든 최모 국장이 들어오셔서 그게 스톱이 됐고 그 지금 내용이 소위 그 만약에 이제 그 검찰에서 최종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라는 게 불기소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하면 불기소 이유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불기소 이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그 자체를 못 보지는 봤어요. 못했어요. 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경찰에서 이미 그 수사 단계에서 그 진행 상황을 전부 다 파악을 했겠죠. 진술에 의해서. 그 적법한 네. 절차로 됐든 안 됐든 네. 거 관계없이 그냥 네, 네. 기밀이 노출된 게 없기 개인정보가 그렇죠. 노출된 게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무혐의란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미수에 대한 그 미수에 대한 처벌을 처벌이 할 없기 수가 때문에. 없는 그 죄가 그 비밀 침해죄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또 고발은 비밀 침해죄로 됐고 미수인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기소할 수가 없겠죠. 뭐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상당 액수의 금액이 전직 임원을 통해서 최무국장에게 가고 그 금액이 다시 이제 모 기자에게 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한 모 기자는 뭐 특정 직군을 이렇게 뭐 특정하는 건가요? 뭐 치과 전문의 뭐 이런 건가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치과 전문의 노코멘트 하세요. 그럼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다 치과 전문의도 아실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그 비밀 침해죄가 미수가 없기 때문에 비밀 침해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협회에서는 그 전에 이사회에서 지금 그 협회 내에 문서 유출이 지속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조사 그게 그 전에 그 이사회에서 결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거를 사법기관에 의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것인가 해서 자체 조사 쪽으로 그때 이제 기울었었던 거죠. 그래서 조사가 들어갔었던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그러는 와중에 이제 우리도 이제 제보를 받은 상황이 됐었고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이게 미수기 때문에 적은 것도 있지만 그때 경찰에서 무슨 뭐를 저희한테 얘기했냐면 그 이사회 의결 사항이 있느냐 이런 조사를 하겠다는 의결 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를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기로 해서 그 이사회에서 자체 조사를 하기로 했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경찰서에 그때 제출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10월 9일 날 그 최종 협회장님께 아마 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 보고서를 지금 그 보고하신 걸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조사 보고서 자체를 좀 공개하실 수는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모든 부분은 지금 다 이제 종결이 된 건가요? 그럼 그 조사 그 당시 10월 9일 보고한 그 조사 보고서
아니면 뭐 추가적인 더 확인할 게 혹시 있나요? 위원장님 말씀. 추가적으로 저기 할 거는 있죠. 하지만 이제 여기까지는 그런데 일단 그 저희들 집행부 내에서 일어났던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벗어나는 거는 그 협상님도 원치 않고 저도 원치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벗어나는 범위는 더 확대를 해볼 여지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현 집행부 내에서 저희들은 그 마무리한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그 최모국장에 대한 징계가 굉장히 가벼운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제가 되면 취업의 경우에는 급여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경우에 좀 이제 중징계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경징계라는 것은 규정상에 네. 두 가지로 대별되어 있습니다. 음, 경징계에 해당하는 직위 해제와 네. 대기 발령, 그 다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 파면 및 파면직 해임 이런 게 나눠져 있어요. 조사위원회에서는 공고상으로 파면으로 올라왔어요. 파면. 그 네? 저기서 나중에 저 인사위원회 규정 한번 확인하세요. 음, 예, 거기 보면은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눠져 있어요. 아예 그렇게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경징계로 말씀드린 거예요. 직위 해제. 사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직원에 대한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게 확인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보통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징계를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걸로 이제 이사회에 올라가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게 보통 아닙니까? 근데 이번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복잡하게 지금 들어갔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하는 뭐 물론 뭐 사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이 어떤 방식이라고 하셨죠? 통상? 네? 통상. 통상 뭐 어떻게 한다고? 인사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 그러니까 그 조사위원회 없이 예. 그냥 인사위원으로만. 그래서 이제 뭐 덧붙여서 질문 드리자면은 뭐 취업에서 지금까지 뭐 그렇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해서 인사위원회 의견 뭐 넘기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전례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잠깐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제보 자료가 거짓말 안 하면 요 정도 돼요. 그거를 다 제보를 조각조각 이렇게 협상님이 설명을 어떻게 다 그걸 다 검토할 시간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검토를 다 끝내고 문서로 우리는 다 받고 또 녹취 파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다 우리가 검토를 다 끝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고서를 드리고 요번 같은 경우는 좀 방대한 어떤 제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보고서도 지금 제가 그냥 드린 거는 페이지 수는 50페이지 드린 거고요. 보고서 작성. 그렇죠. 그래서 정말 또 예민한 걸 또 뺐습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또 아주 예민한 것까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만 이렇게 오늘 해드렸으니까 그 정도 저기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안 하신 분 중에 없으시면 이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처음은 아니죠. 중간에 저희 나름대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이 오늘 그 간담회 의미가 뭐냐 뭐 이걸 다 일일이 뭐 오픈하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집행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위원회 어떤 결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른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경쟁계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 경쟁계의 또 판단이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죠. 네. 하지만 그 다음 주 3일 후에 2차 고발을 했어요. 그 당사 최모국장. 자 이렇게 했을 때 저로서는 참 당황스럽고 자 그런 저희의 심정도 조금 좀 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의 의미는 아무 일도 없는데 뭐 이런저런 일이 자꾸 뭐 일이 진행된다든가 뭐 이상한 오해 억측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본적인 팩트만 말씀드리는 그런 의미를 좀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